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우리 생각의 표현이고 또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이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반목하고 소수와 다수가 갈리고 이해가 상충하는 시대에 이 말의 중요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소수계, 이민자, 정치력이 약한 바로 우리 같은 집단에게 말은 가끔 심각한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go back to your country 같은 말은 반세기 이상을 이 땅에 살아온 소수계 이민자 그룹의 기분을 아주 몹시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최근에 주류 사회에서 큰 논란 속에 벌어지고 있는 말의 대결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미네소타 민주당 의원인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말리 출신의 흑인 여성이고 모슬렘이고 이민자입니다. 그녀가 일으킨 회오리 바람의 언어의 발달은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 내의 친이스라엘 라비는 마치 외국에 대한 충성심 표현 같은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한 데서 발단됐습니다. 그녀는 이 행위를 allegiance to a foreign country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발단돼서 한쪽에서는 이것이 반유태인 발언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진보 개혁적인 시각에서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회에서 법안으로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마르 의원의 발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 정치권과 이 사회의 편견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마르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녀가 DC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왜 내가 NBA, 석탄산업, 거대 제약회사의 라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중동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이시 라비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계 미국인들의 외국에 대한 충성심 맹세 같은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한 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친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이 발언은 anti-Semitism이다, 반유대주의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모슬렘 배경 때문에 이 말이 더 먹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 주로 젊은 층,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들은 예를 들면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즈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은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반유태주의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2020년도 대통령 선거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유태계 커뮤니티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마르 의원을 처벌해라, 그녀가 소속된 하원 국제위원회에서 그녀를 제거해라 라는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이것이 바로 중동 평화 성취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이 발언 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버지니아 청사에서는 그녀의 모슬렘 배경을 빗대서 그녀와 911 테러를 동일시시키는 그런 포스터가 나붙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 사회의 모슬렘계, 흑인, 유색인종, 소수계, 이민자에 대한 막말, 심지어는 쌍욕까지 하는 마당에서 내가 이스라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고 항변을 하는 그야말로 고독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지난주에 이런 편견과 미움을 방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보수계의 대북격인 닉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그녀는 이 하원 결의안에다가 반유태주의 그리고 오마 의원의 이름을 명기해라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을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금지 조치가 아니다. All forms of bigotry and hate. 모든 형태의 편협한 생각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반대가 23명이었는데 23명 전원이 다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외국을 지지하는 라비를 외국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인식한 오마 의원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를 일으켜서 반유태주의, 표현의 자유, 특히 의원의 발언의 한계 여기까지 거론이 됐고 이 사태가 하원의 법안 성안까지 크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 배경에는 발언자인 오마 의원이 소수계고 이민자고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신분과 함께 2020년 대선까지로 논쟁의 배경이 더 커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모국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이 사회 일각에 모국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외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외국 또는 모국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나의 인종차별 문제, 나의 세금 문제, 나의 병원 가는 문제, 나의 부동산 세금 문제, 이 사회의 부패, 이 사회의 사회적 가치, 이민정책, 소수계 정책 이런 것에는 완전히 무지하면서 오로지 태극기, 촛불, 남북통일 여기에만 아주 유식한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적인 사고의 집단에게 이 사회에서 아주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국에 대한 관심을 외국에 대한 충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석유를 더 끼얹을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사관입니다. 미국 이민사회에도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굳이 친정부 인사를 불러다가 반태극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영사관이 끼어드는 데 대해서 좀 더 불쾌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 한인사회가 최근에 거주지 주변의 시장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영사관이 이것을 후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시민들의 소위 인터그룹 활동의 일환입니다. 영사관에게는 그야말로 none of your business입니다. 주류 사회가 이상하게 보기가 십상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시집 온 지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옷고름을 입에 물고 친정 생각만 하는 이미 새댁이 아닌 헌댁의 시집살이 태도도 문제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어제 여객기 추락 사고로 35개 국적 15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세계 각국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희생자 국적은 케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티오피아 9명, 중국, 이태리, 미국 각 8명, 프랑스, 영국 각 7명, 이집트 6명, 독일 5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최근 몇 년 동안 급부상한 에티오피아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고 기종인 737 맥스-8이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추락 사고 기종과 같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차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향후 생산 기종의 3분의 1을 737 맥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수익의 40%를 차지하는 생산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7,500억 달러에 달하는 2020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공개합니다. 언론 등은 5,440억 달러 규모의 기본 방위 예산과 1,640억 달러 규모 해외 비상운영 예산 등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 예산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국경장벽 건설 등이 포함된 90억 달러의 긴급 자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4.5%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초 이달 27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연기될 수 있다는 백악관 참모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신속한 타결보다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주말 언론에 출연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아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원에서 셀카를 찍으려던 관람객이 제규어의 발톱 공격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한 동물원에서 암컷 제규어와 함께 셀카를 찍으려 보호 울타리를 넘어 철망 가까이 다가간 30대 여성이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성은 제규어가 철망 밖으로 앞발을 내밀어 붙잡는 바람에 왼팔에 여러 군데 찢어진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19세 여성이 경찰을 총으로 쏴 중상을 입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험블팍 지역 아파트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을 주인 여성이 총으로 쏴 경찰이 어깨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 여성은 뒷문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던 경찰에게 권총을 발사했는데 경찰은 이 건물 내에서 마약과 불법 총기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연주자들은 어제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새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티켓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사회 측과 11개월 동안 임금 인상과 은퇴연금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카고 심포니는 이번 주 목요일에 연주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충돌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어젯밤 옥팍 지역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SUV가 신호등과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앞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과속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늘과 내일은 오전에 20도대를 유지하겠지만 날이 점차 풀리면서 오후에는 기온이 40에서 50도대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최고 42도, 최저 23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오전에는 춥겠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50도를 넘으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고 51도, 최저 41도. 수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최고 55도, 최저 53도. 목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최고 기온이 60도대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최고 63도, 최저 36도입니다.